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또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자, 제가 어제 시장을 설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포인트 1980포인트에서 움직이다가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낙폭가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거기 신고가를 또다시 따라잡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두 가지 부분의 공통점은 반드시 수익을 우리는 쟁취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더 유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시장에 맞게끔 능동적인 대처 전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는 매일매일 시장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시간을 여유를 가지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나는 매일매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보시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주 볼수록 주식이라는 것은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결국에는 이익 실현을 해야지만 수익이 된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자, 전화는 023153-261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와 김선준 멘토가 최선을 다해서 그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저희에게 주세요. 대신에 시청자님들은 편하게 시청을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1977포인트 나타나고 있습니다. 0.07% 약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자, 1978포인트, 79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소폭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이렇게 빠지는 원인은 바로 낙폭가대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수급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실 건데요. 개인이 263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282억 원 팔고 사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기관이 또다시 8억 원 지금 눈치 보기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관은 고민을 할 거예요. 낙폭가대가 더욱더 우리가 올려야만 하는가? 그러려니 재료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외국인이 사는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들을 따라가려니 왠지 외국인들이 빠질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개인들은 표출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20만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4% 나타나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 때문에 지수가 좀 빠지는 것도 있다, 그죠? 자, 현대차가 마이너스 0.5%, SK하이닉스가 2%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S가 마이너스 2.8%대 약세 보이고 있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포스코 마이너스 1%대 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요 1%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다시 한 번 더 0.8%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0.1%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특징 업종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철강주들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철강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유가 뭐였죠? 바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날 곧장 다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자,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철강업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내던지고 있다는 거죠. 자,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그것과 철강, 자, 연관관계는 조금 약해 보이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원재료를 호주에서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철강을 파는 구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중국에 파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큰 이익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S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삼성 SDS. 자, 오늘 2.4% 빠지고 있습니다. 39만 4천 원인데요. 삼성 SDS 어떤 뉴스가 있었죠?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일부를 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말씀 제가 언제 드렸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유럽계 증권사,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 미국계 증권사들은 이미 저번 주부터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런 대주주 일가의 지분 처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뉴스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오늘 한국에는 지금 재료가 나오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제일기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기획 모처럼 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18,200원, 오늘 거래량이 50만 주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적은 거래량 아니죠. 자, 이렇게 오를 수 있던 것은 바로 영국의 우리가 광고사죠. 아이리스라는 광고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국내 마케팅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 중국, 그리고 미국, 지금 또다시 영국까지 발을 넓힘으로써 글로벌적인 광고 대행사 역할을 추구하겠다는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점입니다. 그러면 삼성그룹에 대한 광고는 무조건 누가? 제일기획이 확실하게 해내겠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모습 봤을 때는 제일기획의 가치는 다시 한 번 더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의 이 상승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545.4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0.6%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어디에 그 하락세는 뭘까요? 자, 이유가 없다, 그죠? 자, 0.6%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자, 오늘 수급 부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145억 원, 그리고 기관이 마이너스 226억 원, 그리고 개인이 마이너스 115억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제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제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짜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138억 원 오늘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자, 어제 어땠나요? 어제는요. 자, 어제는 230억 원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어제의 그 매도세, 그럼 오늘의 이 매수세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포트를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실적에 대한 기준으로 포트를 교체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플러스 0.5%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0.3% 강세. 자, 파라다이스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랐네요. 3.6%대. 자, 동서가 4.4% 쉬질 않습니다. 자, CJ 쇼핑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CJ ENM도 3%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컴투스가 마이너스 3%대 나타내고 있고요. 2.99%죠. 이오테크닉스 0.1%,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어제 오늘 유니트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왠지 저와 연관 있는 종목이죠. 자,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47,700원 나타내고 있고요. 5.7%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 이런 뉴스가 나올 걸 알고 있었을까? 뉴스 어떤 뉴스 나왔습니까? 바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가 바로 알리바바에 대한 어느 정도의 투자 유치설이 다시 한 번 더 이 YG 엔터테인먼트도 크게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SM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YG는 뉴스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자, 재료는 누가 더 많나요? 저는 YG 엔터테인먼트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슈프리맛. 자, 슈프리맛 달달한 종목입니다. 27,900원 나타내고 있고요. 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유는 바로 외국계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자, 며칠 전에 뉴스 바로 11월 20일에는 지문 인식에 대한 솔루션을 공급하는 뉴스가 나타났습니다. 아, 슈프리마도 점점 기업에 대한 가치를 넓히고 있는, 확장하고 있는 영역이구나. 그런데 신고가 근처다. 그럼 쉽게 빠지진 않겠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환율 같이 볼게요. 자, 환율은요 1115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원 70전 오르는 모습이고요. 자, 이러면 원화 강세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죠.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의 코스피 예상 마감 밴드는요 1980포인트. 자, 거기에서 저는 좀 더 부정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 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는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 개별주 장세는 유지된다는 거.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혼자 고민하시지 마세요. 혼자 해결해서 변화가 없었으면 그때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돈은 소중한 겁니다. 맞죠? 자, 그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종목을 가지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즐겁게 주식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손사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수급의 김선유 멘토이고요. 네, 상차트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다시 코스피가 조금 흘러내려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옵니다. 0.6% 정도. 크게 밀리진 않아요. 약보합권 움직임이고, 코스닥은 오히려 반면에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0.68% 현재 시간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상 멘토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 삼성 SDS가 관련 이슈로 조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실제 지분을 팔 수 있는 시점은 5월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정 거친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다 관련주들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잘 보여주고 있네요. 자, 상승을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시장. 제가 볼 때는 네, 코스닥 계속 가는 거고요. 코스피도 같이 가지 않을까. 큰 그림 보시고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바로 조금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조금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전화번호는 아래 나가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빨리 연락 주시는 대로 바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한 번 더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만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023153-2611에서 2612번,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요 연락 주시면요,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상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시지가 오늘 없는 관계로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자, 바로 볼게요. 첫 종목이 뭔가요? 솔로에탄가요?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방송국이요. 다음 달 아니면 내년쯤에 HD로 바뀝니다. 그래서 약간 좀 공사 중이라서 이러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솔로에탄 볼게요. 자,
자, 솔로에타 문의 주신 분, 자, 매수가가 얼마입니까? 14,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에타가 지금 14,000원 사셨어요. 정말 좀 오래전에 사셨어요. 사실 오래된 것도 아닌데 9월부터 좀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죠. 이게 오늘 좀 급등을 해요. 이제 매수가까지 언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월에 사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중이 20%입니다. 근데 제가 매도하지 말자고 의견을 드렸어요. 뭐 이유인즉슨 이래요. 일단 급등이 나올 때는 좀 지켜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놔두자는 거고, 자, 수급 분위기에서 보자면 정말 기관들의 매도세가 정말 좋지 않아요. 투신, 연기금,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이렇게 세 개가 매도가 나오면 정말 나쁜 수급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조금 보인다고요. 자, 오늘 장의 수급 사항 뭐 있나요? 체크해 볼까요? 기관 또 나오네요. 근데 보험 쪽 외인 매수가 들어온다. 현재점 열어보겠습니다. 외인의 힘일까요? 기관의 힘일까요? 아직은 판단하기 힘든데 일단 상승을 줍니다. 자, 최근 들어 수급 사항 보기 전에 뭐 마땅하게 뭐 뉴스 기사 오늘 나왔던 이런 애플 관련 이슈들, 왜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이 팔릴 거라는 그런 뉴스 기사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약간 테마성 움직임 타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그 포인트를 보자면 나쁜 종목은 조금은 아니지 않나. 그래도 조금은 좀 회복 가능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4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내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면 현재 구간대에서는 거의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급하게 매도는 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자 의견 드리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10,000원 위로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연락을 다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인데요. 다음 종목은 이상도 멘토님께서 좀 봐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해드릴 종목은요. KT 뮤직 매수할까요?를 보내셨는데요. 자, 엔터주가 들썩이니까 이 KT 뮤직 같은 음원주도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음 정확하죠? 그러면 제가 이 종목 한번 같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뮤직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음원에 대한 지적재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유료화를 시키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로엔일이라는 기업이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KT 뮤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자, 음원 관련주 KT 뮤직, 소리바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멜론을 하고 있는 로엔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봤을 때 KT 뮤직이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소리바다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멜론이 그 점유율 자체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요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종목인데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식은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 넘어왔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인데요. 자, 요 자리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4,200원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흐름이에요. 지금 한 약 20% 가까이 저는 더욱더 빠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자, 이 종목군 결국엔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사는 것보다는 하단 가격권역, 바로 이 자리 좀 더 노리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4,200원에서 4,300원 매수 권역 가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G모빌리언스입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모빌리언스 매수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오늘 조금 밀립니다. 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이 많아요. 뭐 알리바바 쪽에서는 엔터주 쪽에 조절한다 그러지 이슈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KG모빌리언스도 주가가 크게 이제 2년치의 흐름을 보자면 그래도 바닥 포인트에서 이 정도가 바닥 포인트죠. 상승을 주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얼마까지 한 17,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요런 약간의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큰 그림은 좀 보입니다. 자, 최근의 수급사항 볼게요. 근데 최근의 수급사항은요. 뭐 기관은 팔고 외인은 사고 또 개인은 팔고 샀다가 팔고 전형적으로 이게 어떤 수급입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없다. 주인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은 이 종목을 매수해 보기에는 약간은 조금은 꺼림직한 종목이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차트 분위기를 좀 일봉으로 크게 보자면 조정이 나왔어요. 1차적인 조정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반등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 반등 포인트에 대한 수급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의 반등 포인트에서의 수급 상황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장 수급도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이 특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준다면 그 포인트에 맞춰보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일단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성현 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제가 상담드릴 종목은요. 자, 삼립식품입니다. 삼립식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고요. 자, 오늘 손이 많이 근질거리시는 것 같아요. 다음 매수에 대한 의견을 많이들 주시는데 삼립식품 한번 기업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립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어떤 부분이죠? 바로 호빵. 불어버리고 호빵입니다. 그러면 이 계절적인 요인을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바로 겨울 때 항상 기대감이 오를 수 있는 종목군이 바로 이 삼립식품이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가치 한번 같이 볼게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다, 그죠? 많이 올랐어요. 자, 음식료 업종이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원화 강세라는 이유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원자재 가격의 하락. 옥수수 가격도 그렇고 대두 가격, 콩 가격 다 내려갔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소폭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왜 반등이 이렇게 나타납니까?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이런 원재료 자체를 옥수수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대두도 그렇고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달러는 강세로 넘어왔죠. 그러면 농산물 가격도 소폭 상승을 하겠고 또 한 가지 더 뭐가 있나요? 미국의 폭설이 또다시 나타났죠. 자, 지금은 풍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런 농산물 가격도 반등 추이가 더욱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립식품이 아무리 계절적인 요인을 띠더라도 주가상의 반등 탄력 자체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중요한 맥점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81,000원대 82,000원인데 같이 볼게요. 자, 81,000원, 82,000원. 아유, 예, 월봉상에 나타났던 맥점에서 다시 한번 주봉상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더 1차적인 파동이 나타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올라왔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 권역을 잡을 때도, 자, 이 하단 가격 11만원대, 이 가격대까지 충분히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단타밖에 안 돼요. 마음고생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여유롭게 매매하실 분들은 하단 가격대 11만원에서 11만 5천원 가격대를 노리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세운 메디칼 또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자,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으신지 매수 의견이 상당히 조금 많으세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운 메디칼요. 정말 올해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3,000원대부터 해서 8,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종목 이 라인 지켰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지켰던 라인이 61선 라인에 대해서 깨거나 120선 라인을 터치한 다음에 올라갔던 그런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뭐죠? 깨고 내려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따라가신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당연히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수급 분위기도요. 다시 최근에 약간 조금 기관의 매도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주기에는 아직까지 힘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뭐 오늘장 수급 있나요? 살펴보자면 오늘장 나오는 것도 없네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수급 분위기가 조금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으로선 이 종목을 딱히 매수해보자라고 의견 드리기 힘들고 사실 매도해야 된다. 아니면은 일단 지켜봐야 된다. 근데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 들어가지 말고 일단 지켜본 이후에 상승 나와주면서 120에서 향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라도 나오든가 그게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좀 위험해요. 좀 살 수 있는 가격은 최소한 6,700~800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림 나온다면 그때가 안전할 겁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성노 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1069번님이네요. 캠시스. 네. 비중 15%를 가지고 계시고요. 3,200원에 들고 계신답니다. 매도도 될까요?를 여쭤보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시스 보겠습니다.
캠시스. 자, 캠시스가 뭐 하는 기업이죠?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디에? 바로 보급형 모델을 만드는 회사고요. 자,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주가는 많이 빠졌다, 그죠? 괴리가 상당히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졌던 원인은 뭡니까? 바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에 대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캠시스 같은 이런 벤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에 대한 물량 자체가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많이 팔리냐 적게 팔리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많이 됩니다. 자, 캠시스 그랬고요. 파트론 그랬죠. 예? 다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주가가 그만큼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시청자님 3,200원인데요. 주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때 사신 거죠. 요때 사신 거죠. 요때 보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자리에서는 이 자리부터 지금 거의 뭐 절반 가격대도 버티셨어요.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자, 이렇게 된 마당에 어떻게 제가 팔라는 사인을 드리겠습니까? 60% 이상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파시고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가격권력 자체는 더욱더 반등 자체는 좀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소비 시즌을 맞춰가지고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다는 바로 기저효과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봤을 때 캠시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의 맥점을 한번 잡아보면요. 상단에 2,000원짜리 보이시죠? 2,000원짜리 자체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잡으세요. 아시겠죠? 목표가를 도달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상담 요청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가자고요. 아시겠죠? 꼭 다시 연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담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은요, 기업은행입니다. 매수 의견인데요.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오늘 반등을 줘요. 그리고 제가 7월 달에 한참 잘 먹고 나왔었던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다시 반등을 줍니다. 실적들, 은행주 실적들 어떻게 될까요? 좋단 말입니다. 그렇죠? 4분기도 좋을 것이고요. 내년도 좋을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보유가 조금 주목이 되면서 증권주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런 포인트는 있어요. 근데 은행주가 약간은 금융주 가운데서 소외를 받은 그런 포인트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수급 상황을 보자면 실적은 좋다고 하지만 썩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매수 의견에 X를 드린 겁니다. 수급이 좀 많이 꼬여 있는 상태예요. 기관들과 외인들과 그냥 전반적인 매도세가 좀 많이 보이고, 기관들 매수가 잡히긴 하지만 몇몇 투신만이 조금 강한 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죠. 개인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고,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아직은 그 흐름이 좀 바뀐 모습은 아니에요. 또 지금 현재 121선 라인까지 깨고 내려온 상황에서 반등을, 쌍바닥에 대한 고민을 해볼 자리긴 한데, 여기서 상승이 조금 나와주면서요, 15,800원, 900원 정도 올라가 주면서 16,000원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때 매수를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조금 리스크적인 요소, 좀 약간 깨진 상태에서의 반등 포인트가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급한 매수보다는요, 조금은 여유 가지시고서 상황 보시고 천천히 대응하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상현 교수님 도와주시죠. 네, 다음 종목 뭘 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하냐? 요번에 효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723번님이 효성 보내셨는데요. 매수해도 될까요?를 보내셨습니다. 자, 효성, 저는 먼저 의견부터 드린다면 매수해도 됩니다. 대신 길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효성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 탄섬이라고 하죠. 탄수섬유.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신소재거든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 탄섬을 가장 많이 생산해내서 납품을 넣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일본 도레이라는 기업입니다. 그 회사가 바로 2조 원대를 바로 그 2조 N이죠. 2조 N대의 물량 자체를 보잉사에 공급을 하기가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광고하면 보면 탄수섬유를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거기에 비행기에 막 철로 막 섬유처럼
이렇게 고르는 게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효성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신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의 가치는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주가는 왜 빠졌냐? 바로 돌발적인 악재가 있었다는 거죠. 형제끼리 신고하는 그런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많이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부적인 요인을 제하고는 기업의 상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가 권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의 화면으로 추세를 먼저 잡겠습니다. 추세를 잡아보면요, 요 자리죠. 요 자리가 바로 지지 권역으로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자, 63,000원이 이번 달에 깨졌어요. 11월 달에. 자, 일봉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63,000원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63,000원. 주가가 이렇게 되면 어때요? 네? 이렇게 되면 모두 다 겁을 내시죠. 이 가격이 깨졌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이럴 때 어떻게 사냐? 이평선에 지지도 없고 이렇게 생각들 하실 거예요. 투매도 나왔는데.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맞죠? 이 자리 자체가 바로 맥점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자, 어차피 지지가 되는 부분 자체를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는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과매도가 떴을까? 자, 개인들의 물량이 털리는 순간이에요. 이때 파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물량 자체를 버티다가 뺏기고 난 다음에 이 주가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저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신고가까지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얼마? 8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 주가입니다. 자, 지금부터 맥점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매수에 대한 타이밍으로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한진칼 매수입니다.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진칼 매수 의견 주셨어요. 네. 많이 주가가 내려왔죠. 한진칼 같은 경우는 좀 어찌 보면 대응 자체가 하기에 어렵진 않아요. 네. 계속적으로 주가는 상승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항상 좀 잘 지켜보자면 거의 뭐 61선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120선 깼다가 올라가는 그림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자면 누군가 계속 이렇게 주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현 구간대에서 내다 꽂은다면은 한 25,000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됩니다. 네. 수급 포인트에서 보자면요. 외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양매도를 하면서요. 주가를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큰 그림에서 보자면 주봉상의 큰 그림에서 보자면 월봉으로 볼게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월봉입니다. 상승 분위기를 천천히 타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렇죠? 굉장히 천천히 상승은 타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수급 주체들, 뭐 연기금이나 보험 같은 경우는 크게 물량을 내놓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투신권과 금융투자 쪽과 사모펀드 쪽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몇 달 주기로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몇 달 주기를 이용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트를 좀 뒤로 다시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그 몇 달 주기를 이용한다면 61선과 거의 151선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좀 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얼마에 좀 매수를 하시면 되냐라고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당연히 60일 120선 깨고 내려간 이후에 잡아드릴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요? 25,000원 포인트 정도 내려온다면 그때가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려왔다가 다시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반등을 준다면 그 포인트를 이용하세요.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일주일만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 2주가 걸릴 수도 있지만 좀 기다리시면 좋은 포인트가 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성남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전화가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요. 지금 계속 통화 중이랍니다. 한 분씩 차근차근 하세요.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제가 설명드릴 종목 9410번님이 보내셨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42,200원에 20% 보유 중이신데요. 매도해도 될까요?를 보내셨습니다. 자, 매도하지 마세요라는 결론부터 먼저 내리겠고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48,000원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2%대 강세 46,0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오늘 하루만 2,000원 빠지니까. 자, 어때요? 음봉으로 딱 변하니까 마음이 이게 정말 잘 갈 것 같다는 봉이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어때요? 불안합니다. 이대로 이게 꼭지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겁니다. 자, 내일 올라간다는 보장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 주가 자체는 지금은 저가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분이 제 팬이신 것 같은데요. 매수가도 상당히 잘 잡으셨고, 자, 제가 추천했던 부분을 보고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똑같이 월봉을 보면서 추세를 먼저 잡고 난 다음에 종목의 세심한 공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맥점이 어디예요? 자, 어딥니까? 자, 요 자리죠. 자, 43,000원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넘어와서 43,000원을 그어놓고 난 다음에 투매가 나왔죠, 맞죠? 투매가 나오고 하단 권역에서 다시 잡아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앞에 있는 모습을 보면 자, 투매가 나왔던 게 누구였어요? 기간에 투매가 나왔던 자리다, 그죠? 다시 한번 투매가 나오는데 이 자리다, 그죠? 그러면 그 자리 자체를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자세한 거는 방송 참고하시고,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은 누가 지금 강하게 올리고 있다? 밑에 나오죠. 얘네들이 강하게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 주가 추이 자체는 지금은 아직까지 저는 저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SM은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 유치에 대한 거기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맞죠? 자, YG는요. 실질적인 뉴스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뉴스 없이 올랐는 거는 바로 YG입니다. 그러나 재료가 남아있을 확률이 더욱더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재료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러면 그 재료 자체를 좀 더 보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에 저는 좀 더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입니다.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를 매수를 하시려는 건지, 매도네요. 보겠습니다. 2750원에 비중 70%입니다. 자,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매도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약간 고민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KT렌탈을 만약에 품에 안아버리면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은 뭐예요? 돈을 쓰니까 주가가 어떻게 해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비 입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뭐 KT렌탈이 국내 최대의 렌터카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1조가 넘어갈 수도 있다. 입찰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싸게 사는 만큼 산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성장성을 보고 나중에 큰 그림을 본다면요, 당연히 기업 성장에 좋은 그림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것은요, 주가가 지금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틀어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매도하지 말자 드렸지만 21,000원대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손해보지 마세요. 손해보지 마시고 빠르게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시되 21,000원 지켜주시고 꼭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상민 멘토님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차이나 하오란. 네,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입니다. 자, 매수해도 될까요? 맞죠? 예, 매수 맞네요. 매수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증시 거기에 대한 상장이 지금 우리가 후광통도 그렇고 뭐 한중 FTA도 그렇고 중국을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차이나 하오란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시세는 출발이 됐습니다. 자, 시세는 출발이 됐고 폐지 재활용 업체고 여러 가지로 저평가됐던 거 맞아요. 자, 월봉 같이 보겠습니다. 왜 이 자리가 되는지는 꾸준히 공부를 하세요. 이 자리가 맥점이죠. 자, 맥점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맞죠? 지지를 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차적인 파동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차이나 그레이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차이나 그레이트 같이 보겠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는 맥점이 어디에요? 여기죠. 어때요? 이것도 똑같이 받고 올라오는 순간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중국 증시 상장된 그 종목군들은 이미 좋은 모습, 1차적인 파동 자체가 다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정은 보일지언정 꺾이기는 힘들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가격 권역만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가격 권역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하단 가격대는 1,500원대였어요. 그럼 1,500원대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00원대를 기준으로 자,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2배가 올랐어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배 올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격에서 2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정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횡보권역에 가다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아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안 움직입니다. 자, 그것만 꼭 명심하시고 조금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사는 것은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다른 종목군도 한번 대체해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대림산업입니다. 매수 의견인데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림산업 최근에 저도 한번 했다가요. 손절 제대로 쳤습니다. 네,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의견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수급이요. 같이 보시자면요. 정말 퍼펙트하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기관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기관들이 110만 주, 117만 주를 최근에 한 달 동안 매수를 해줬습니다. 한 달 동안요. 보이시죠? 자, 돌아가서 주가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이때부터라 보면 될 것 같네요. 10월 24일부터의 수급상 거의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바로 줄을 그어드릴까요? 요 포인트라 보시면 돼요. 10월 24일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기관들이 쫙 매수를 해줍니다. 많은 물량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오늘 조정이 나오죠. 오늘 조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외인들에 의한 조금 매도세가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외인들이 많은 물량을 또 매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요 포인트에 보자면 그쵸? 매도가 좀 나와요. 근데 기관이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기관이 안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매수해야 되냐면요. 조정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놔두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주기 시작하면 그때 매수하셔도 되는데요. 20일 선을 깰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최소한 이 종목은 4번 나눠서 하십시오. 4번. 비중은 최대 20% 이상까지만 20%까지만 제가 열어두고요. 4번 정도 나눠가지고 내일 반등을 준다면 한번 사시고 20선 깼다면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깼다면 기다려주고 바로 올라가면 한 번 더 사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깼으면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포인트 나오면 그때 또 2번째 사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 나온다면은 그때 사도 됩니다. 만약에 또 떨어지면 기다리셔야 돼요. 다시 반등 줄 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수급이 좋기 때문에 쉽사리 매도세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기관들이 주가를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일단 말씀드렸던 포인트 보시고서 좀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성남 멘토님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이번에 대형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48. 자, 이름이 계속 8은 맞죠? 번호입니다. 근데 이분이 매수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자, 포스코 매수해도 될까요? 물어보셨는데요. 자, 농담 말씀드렸는 거예요. 자, 포스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인상 쓰지 마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인데요. 자, 포스코. 네. 왜 지금 이제 저가 권역이죠. 그래서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럼 업황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철강에 대한 대부분의 원재료는 어디서 공급이 된다고요? 호주에서 공급이 됩니다. 자, 중국 아닙니다. 호주입니다. 그러면 그 호주에서 생산된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가공을 시키죠. 가공을 시키는 나라는 어디예요? 중국과 우리나라는 가공을 합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항구 쪽에 가보잖아요. 그런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H형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나라는 뭐가 좀 더 중국 쪽에 많이 팔리냐면 그 냉연 열판이라고 하죠. 그거 자동차에 쓰는 판 그 부분과 그리고 특수광 재질이 많이 팔립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기술력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사실상 현대제철도 얘들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저가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철강주들이 도리어 피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고부가 가치고는 하고 있는 철강업종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주가상의 움직임도 사실상 조금 더딜 수밖에 없다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주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여기가 맥점이죠. 지금. 자, 왜 여기가 맥점이 되는지는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맥점인데요. 자, 어때요?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지금 저항권역에 놓아 있다. 그죠?
그러면 이 35만 원대를 지금 돌파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주가상에 모아가는 과정이고 업황상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힘든 상태다. 만약에 저라면 저는 지금 이 순간에는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올릴 것 같고 차라리 저는 35만 원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때 매수에 대한 전략을 좀 더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만 원에서 35만 원 거의 뭐 10% 정도 차이 나는데요. 10%덜 먹더라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더욱더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갑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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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예, 태평양 물산. 혹시 매수가 궁금하신 거세요? 예, 매수했는데 6,480원에 20% 아, 했습니다. 한 6,480원에 20%. 자, 이 종목 혹시 언제쯤 사셨나요?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네. 사시자마자 이득 보신 구간은 없네요. 예,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자, 태평양물산은 어떤 기업이신 잘 아실 것 같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 실적은 안 좋게 나왔어요. 아시죠? 예. 영업이익만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순이익 부분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보자면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이후부터 해서 기관들의 매도가 더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사셨어요. 그리고 기타 법인도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썩 좋은 수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방송 혹시 보시나요? 예. 네. 못 보는 날도 좀 있긴 한데.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훌륭합니다. 자주 드리죠. 수급 볼 때 이거 주인이 없는 수급입니다. 이거 주인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은. 그래서 들어가면 원래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 일단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저는 이거 일단 빠져나와야 된다 봅니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수급이 계속 꼬일 거예요. 기타 법인 계속 매도 나오고 기타 법인 매도세 멈추지 않고 기관 매도세 멈추지 않는 이상은 이거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이게 반등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어제 밑꼬리를 길게 달아서 반등을 줄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가봐야 되는 거죠. 내일 반등을 주고 모레 반등을 준다면 그때 다시 재매수하는 게 낫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 손절 처리해야 될까요, 그럼? 손절 처리를 저라면은 지금 전량 팔아치우고요. 네. 다시 반등을 준다면 그때 다시 재매수하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빠질 수도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예. 혹시 20%를 한꺼번에 사셨어요? 아니요, 평당가가 6,480원이요. 네, 나눠 사셨어요. 2번 정도. 예. 네, 다음에는요. 저희한테 한번 꼭 연락 한번 주시고 매수를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드릴 테니까 예. 그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 저 혹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종목은 안 됩니다, 어머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성근 선생님 도와주시죠. 네, 다 수익 꼭 나세요. 수익 꼭 나셔야 돼요. 자, 강원랜드를 문의를 하셨는데요. 9333번님, 강원랜드 매수해도 될까요?를 물어보셨습니다. 자, 강원랜드 괜찮아요. 괜찮은데 대신 가격만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요. 자, 그 위치도 좋은데 제가 만약에 이 강원랜드를 산다면 지금 요 가격대 보이실 거예요. 두 가지 가격대 좀 보이는데요. 자, 한 개는 31,300원대 이 가격대, 그리고 하단 가격대는 29,800원이 또 보입니다. 이 가격대 두 가지 안에서 매수가 가장 적정한 구간입니다, 사실. 근데 주식은 타이밍이 아니죠. 자, 강원랜드는 정부적인 정책 사업 자체가 꾸준히 이슈화가 되고 있고, 자, 겨울에 조금 반짝적인 매출 자체가 크게 늘 수 있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스키 시즌이잖아요. 그럼 갔다가 정선도 한번 찍고 요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가 제가 농담상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 4분기에도 실적이 조금 소폭 증가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적정 가격은 31,300원, 3만원 그 사이의 가격. 그런데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은 가격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 하오란 문자 주신 분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주에 저 강연하는 거 아시죠? 그거 오시면 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농담입니다. 예. 자, 상당히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현대모비스입니다.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오늘 조금 소폭이나마 상승하는데 시가 대비해서 떨어져요. 근데 어제 많이 올랐어요. 네, 어제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는요. 자, 저는 그래요. 현대모비스 모멘텀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다소주 매입? 배당 늘린다? 이런 거 외인들을 잠깐 잡기 위한 것밖에 안 보였습니다. 사실 그 어떤 FTA 수혜주로서는 볼 수 없는 게 자동차주들이에요. 네. 잘 아시겠지만 엔저 계속 가고 있어요. 이거 쉽사리 풀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요, 저는 자동차주들 매력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싸 보이긴 하지만 차라리 다른 업종들이 낫지 않을까. 비중이 너무 크시지 않나. 비중을 40% 담기에는 자동차 부품 마찬가지고 업종이 약간은 조금은 불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른 업종이나 종목군으로 이동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이상 멘토님 또 강연에 있다고 하시는데요.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말일입니다. 11월 달거리 하는 날이에요. 11월 30일 날. 자, 저희가 여의도 하나대투증권 10층에서 본사 10층에서 저 혼자 합니다. 여의도에 저 혼자 하는 거니까 오후 2시부터 해요. 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뭐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많은 사람 도와드렸고요. 이상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 강연에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